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현금 흐름표 중에서 영업활동 현금흐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현금 흐름표에서 현금 흐름표가 이렇게 되어 있죠. 영업활동 현금 흐름, 투자활동 현금 흐름, 재무활동 현금 흐름, 그 다음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증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뭐 좀 그래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여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과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유입액하고 유출액이 딱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또 원래는 그게 있어요. 이게 뭐가 있냐면 그 영업 활동 현금흐름을 이제 이 계정화 시킬 때 이게 간접법, 직접법이란 것도 있고 간접법이란 게 있는데 직접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직접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됐어요. 이 영업 활동 현금흐름이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액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영업 활동 현금 흐름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 그렇게 딱 두 가지만 되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투자 활동이 이렇게 두 가지 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도 원래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안 하고 이건 간접법이라고 해가지고 단기 손익 있잖아요. 이걸 필두로 해가지고 이걸 매개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계산되는 거거든요.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해가지고 이게 계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달라요. 약간 일반적으로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보시되면 간단하잖아요. 투자활동 현금흐름은 유입액하고 유출액 있고 재무활동 현금흐름은 유입액하고 유출액 딱 두 가지밖에 없죠. 그리고 안에 누르게 되면 세부 내용이 있고 근데 이제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단기 순이익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요건 뭐 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 등 가산 현금 유입이 없는 수익 등 차감 영업활동을 위한 자산 부채 변동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그다음에 기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그러니까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계정 항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은 좀 다른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약간은 복잡하긴 해요. 약간.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이번 시간에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뭐 이 내용들은 이전 시간에 다 설명한 내용들이긴 해요. 약간 장황하게 다 설명해 드렸어요. 설명해 드렸는데 다만 이제 그 설명한 내용들을 문서화 시킨 거죠. 약간 체계화 시켜버린 거죠. 예, 그런 거예요.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런 이제 문서화 시키고 체계화 시킨 거고 정의화 시킨 거고 그런 것 뿐인 겁니다. 그래서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을 어, 정립한다, 체계화시키고 정립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요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단기 순이익, 여기 단기 순이익 매핑돼 있죠. 그 다음에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 등의 가산이 여기 매핑돼 있고, 현금 유입이 없는 수익 등의 차감 이렇게 매핑돼 있고, 영업 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 변동 이렇게 매핑돼 있죠. 요 네 가지만 아시면 되는 거죠. 요 네 가지. 요 네 가지에 대한 정의만 아시게 되면 뭐 나머지는 이거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요 내용을 알면 좋을 것 같고 요걸 공부하다가 이제 영업 활동을 인한 자산 부채 내용은 여기 현금 흐름 조정표를 통해 가지고 좀 더 공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 단기 손익, 단기 순이익 현금 흐름표상 아니 현금 흐름표가 이거 저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PL 손익계산서상 단기 순이익으로 단기 순이익 요거는 여기 보시게 되면 단기 순이익 있잖아요. 단기 순이익을 가져오는 거예요. 네, 시즌의 단기 순이익이 어 1167억 원.
분기로 해서 1167억 원. 아니다. 요거 아니고 저거나. 251억 원. 이건 전년이죠. 251억 원이죠. 여기 써있죠. 251억 원.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네. 쉽죠? 어렵진 않죠. 여기 손익계산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어렵지 않죠? 그래서, 단기 순이익은, 수익 마이너스 비용이겠죠? 현금의 유입의 원천과 현금 유출의 원천. 이것을 빼게 되면 단기 순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현금 흐름표는 기본적으로 유출과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잖아요. 이게 기본 원리잖아요. 그런 기본 원리에서 이 단기 순이익을 맨 위로 가져오는 거예요. 요걸부터 해서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산해주고 차감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변동 내역을 이렇게 조정해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업활동 현금으로 이 단기 순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내용들을 영업활동 현금을 이제 계산을 내는 거죠. 이게 이제 직접법하고 간접법 중에서 이제 간접법 방법이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이걸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뭐 단기 순이익은 그저 손익계산서에서 갖고 오면 되는 거니까 어렵진 않잖아요. 그렇죠? 아까 매핑 시켜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 등의 가산. 이 등이란 단어가 있어가지고 약간 그런데 그냥 요 등등등등 ETC, 에스트라 뭐 이런 개념인데 이런 건 이거 빼고서 얘기하면 그냥 이거예요.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의 자산.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의 자산.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 그러면 요거는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의 자산은 플러스를 해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보통 뭐 감가상각비에 퇴직급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현금 유출이 있잖아요. 근데 유출이 있긴 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는 유출이 안 됐어. 유출 항목이긴 하죠. 감가상각비란 이제 퇴직급여가 나가는 거잖아요. 돈이 나가는 거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돈이 나가는 건데 근데 이게 현금이 지출되진 않았어. 항목에는 잡혔긴 잡혔는데 지출이 안 됐어.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이잖아.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플러스를 해주는 거예요. 가산이니까 더해주는 거지. 단기 순이익은 발생주의에 의한 손익으로서 비용 항목 중 당해 연도 현금 지출이 아닌 비용은 현금 흐름 산정 시 단기 순이익에 가산해야 한다. 네, 단기 순이익은 발생주의에 의한 손익으로서 비용 항목 중에서 비용이 발생된 항목 중에서 당해 연도 현금 지출이 아닌 비용은 현금 흐름 산정 시 단기 순이익에 가산해 줘야 돼. 그러니까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은 어떻게? 그냥 플러스를 해주는 거예요. 플러스 해줘. 어렵진 않죠. 너무 뭐 어렵게 접근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상식 수준에서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건 플러스 해주면 될 거고 단기 순이익이다. 현금 유입이 없는 수익 등의 차감. 현금 유입이 없는 수익 등. 그러니까 이거는 수익이긴 해. 사채 상환 이익이니까 수익이죠. 유형자산 처분에 대한 이익이니까 수익이야. 수익 계정이긴 한데 실제적으로 이게 돈이 들어온 건 아니야.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차감을 해줘야 돼. 마이너스. 그러니까 요거는 가산해주는 거니까 단기 순이익에다가 플러스 해주면 되는 건데 현금 유입이 없는 수익은 마이너스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라 하더라도 마이너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현금 유입이 없는 수익 등의 차감, 자산 매각. 이건 솔직히 자산 매각했으면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 수익인데도 차감을 해줘. 왜? 당장에 들어온 건 아니니까. 현금상. 부채 상환 등 투자 활동이나 재무 활동의 현금 유입인 수익 항목은 현금 흐름 산정 시 단기의 순이익에서 차감해야 한다. 오히려 차감을 해야 돼요.
이게 수익 항목, 수익 계정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현금 유입이 실제로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차감을 해줘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요건 차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하실 적에 여기서 이제 단기 순이익하고 이 현금 유출이 없는 요거는 플러스를 해주는 거야. 그리고 여기 가로니까 얘는 마이너스 해줘야 될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게 플러스라 하더라도 얘는 차감이야. 근데 얘는 여기가 마이너스 됐지. 그러면 이건 플러스가 되겠지. 네, 그 다음에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셨죠? 어렵진 않죠. 그리고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이게 가장 좀 난해한 영역이긴 하죠. 매출액, 매입액, 재경비 등 발생주의 기준이므로 이런 현금 수지 기준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현금 수지 기준으로 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요 현금 흐름 조정표인데 이미 이전 시간에 다 설명해 드린 거예요. 설명해 드린 건데 단지 그 말로써 설명해 드린 거를 표로서 정리한 것 뿐이에요. 문서화 시킨 거예요. 문서화. 뭐 간단하게 매출 채권이죠. 만약에 매출 채권이 증가했어. 매출 채권이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현금이 어떻게 돼요? 유출이죠. 현금이 나간 거야. 매출 채권이 증가하게 되면. 그리고 매출 채권이 감소하게 되면 현금이 유입된 거지. 매출 채권이 감소했어. 내 매출을 할 채권이 이제 감소했을까? 누군가 갚았으니까 채권이 없어지겠지. 그럼 감소한 거지. 그럼 현금이 유입된 거죠. 약간 이런 개념이에요. 지금 현금 흐름 조정이란 게. 그래서 우리 이거 공부하실 때 여기 자산의 감소가 오히려 플러스라는 거죠. 자산이 감소하게 되면 매출 채권이 이제 자산에는 매출 채권이 있잖아요. 그쵸? 여기 써 있잖아요. 여기 영업활동 매출 채권 자산이잖아요. 유동자산. 그쵸? 여기 매핑돼 있죠. 다 공부하신 거예요. 근데 공부하신 거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한 것뿐이에요. 이해하기 쉽게. 이해하기 쉽죠. 뭐 도표화 시켰으니까. 재고자산이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재고자산이 증가하게 되면 현금이 유출되겠죠. 재고자산이 쌓이게 되면 현금이 유출되겠죠. 당연히. 재고자산이 감소하게 되면 현금은 유입되겠죠. 매입 채무가 증가한다. 채무가 증가하게 되면 어떻죠? 그러면 현금이 유입되겠죠. 채무가 증가하니까 유입이 되는 거죠. 매입 채무가 감소하게 되면 현금이 유출되겠죠. 채무가 감소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현금이 유출되겠죠. 약간 그냥 영업자산이 증가하게 되면 영업자산이 증가하게 되면 현금이 유출되고 영업자산이 감소하게 되면 현금이 유입되고 영업부채가 증가하게 되면 현금은 오히려 부채가 증가하게 되면 그런 거잖아요. 내가 돈을 빌리게 되면 대출됐어. 대출 금액은 올라가. 근데 대출은 많이 해가지고 내가 빚은 많이 졌어. 하지만 실제로 현금은 어떻게? 현금은 들어오는 거죠. 현금이 더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영업부채가 증가하게 되면 현금은 유입이 되는 거고 영업부채가 감소가 되게 되면 현금이 유출되는 거죠. 그게 이제 현금 흐름 조정표예요. 조정을 하는 거죠. 조정. 현금의 관점에서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내용을. 이거는 뭐 이전 시간에 다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이제 단지 이번 시간에는 이전 시간에 설명했던 내용을 그냥 문서화 시킨 거예요. 문서로 정의화 시켜버린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뭐랄까? 이미 다 설명한 거래기 때문에 말로서 설명한 것보다 이렇게 문서로 정의해버리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제 공부하실 적에 이 내용만 딱 보셔도 현금 유출이 없는 내용은 뭐 이런 내용이다 이런 것만 보셔도 다시 상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영업 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 변동에 대해서 요 표만 딱 보셔도 매출 채권이
증가하게 되면 현금이 오히려 유출됐구나. 재고 자산이 감소하게 되면 현금이 유입됐구나. 뭐 이렇게 딱딱딱 이제 기억이 되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런 용도로서 쓰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시젠도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냥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요 PPT만 살짝 볼지게 요거 보시고 이해해 보시라고, 비교해 보시라고 이렇게 제가 매핑 시킨 거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산의 감소죠. 자산의 감소니까 뭐 매출 채권이 감소했다는 거죠. 매출 채권이 감소하니까 어떻게 되죠? 매출 채권이 감소하니까 오히려 현금은 유입되죠. 네, 그렇죠. 매출채 대표적인 것이 이제 매출채권이니까 매출채가 감소하니까 현금이 유입된 거고. 그리고 부채가 부채가 어떻게 돼요? 감소했죠. 감소하니까 마이너스가 됐죠. 부채가 감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채 여기 있네요. 영업부채. 부채가 감소하게 되면 현금이 유출되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703억이 됐죠. 자산이 매출 채권은 이제 자산이잖아요. 자산이 어떻게 해요? 자산이 감소하게 되면 그렇죠? 여기 매출 채권이 자산이 감소하게 되면 현금은 네, 유입되겠죠. 그래서 1068억이 플러스가 된 거죠. 어렵지는 않죠. 이게 좀 그림이 좀 작아서 그러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볼까요? 약간 네. 자산 여기 시즌의 자산 네. 근데 요때는 이제 마이너스였죠. 요때는 이제 자산이 증가하니까 마이너스인데 여기는 네. 자산이 감소하니까 플러스가 됐죠. 1068억. 그리고 부채가 감소하니까 마이너스 됐죠. 703억이 마이너스 됐고. 그러면 다른 종목 볼까요? 뭐 삼성 바이오로스 한번 볼까요? 비교해서. 네, 삼성 바이오로스는 어떻게 된 거죠? 이 삼성 바이오로스가 아까 그 영상도 올려드리긴 했는데 약간 그 재무가 약간 취약한 부분이 겹쳐 있는데 한번 볼까요? 그 자산이 증가했죠. 매출채권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고 매출채권 아니면 뭐 재고자산이나 그런 것들이 증가했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되는 거죠. 근데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이 시간이 약간 이제 경기가 안 좋은 시간이잖아요. 경제가 안 좋잖아요. 경제가 글로벌 경제도 안 좋고 예, 한국 경제도 안 좋은 상태잖아요. 이런 상태에서는 빨리 현금이 잘 돌아야 되겠죠. 뭐 재고 자산도 빨리 줄어들어야 되고 채권도 빨리 감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돈이 현금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현금이 잘 돌아가는 게 중요한 건데 여기 보시다시피 자산의 증가는 그만큼 뭐 예를 들어서 뭐 재고 자산 그만큼 제품이 많이 팔리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용역이라든지 그런 게 잘 안 되고 있다. 아니면 뭐 서비스를 했는데 돈을 못 받고 있다. 예,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좋은 건 아니죠. 지금 유동성 자금이 잘 돌아가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부채는 어떻게 했죠? 부채는 이거 삼성바이오로스였잖아요. 그러니까 부채는 오히려 감소를 하는 게 맞죠. 부채는 당연히 남의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소하는 게 맞겠죠. 플러스 되는 것보다. 근데 여기는 오히려 부채가 증가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영업 활동으로 인한 자산과 부채 변동은 좋은 상황은 아닌 거죠. 이 회사의 어떤 내부 사정이 그렇게 좋다고는 볼 수는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2분기 때 결과가. 물론 지금 이제 3분기로 넘어가긴 하는데 2분기 때 결과가 결코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것만 보시고도 이런 상황이구나. 근데 시제는 당연히 좋은 상태죠. 현금이 지금 빡빡빡 잘 돌아가고 있고 매출 채권도 줄어들고 그렇죠? 네. 이해가 되시죠? 이제 아까 그거 보셨던 거 이거 매우 중요하죠. 딱 공부하시는 거 어때요? 이것도 중요하긴 해. 이거 뭐 여기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 등의 가산, 현금 유입이 없는 차감 이것도 중요한데 아무래도 요 내용은 영업 활동이란 자산 부채 변동 있잖아요. 이 영역은 실제적으로 회사의 어떤
상품이잖아요. 제품. 그것이 잘 판매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근데 회사라는 것은 제품을 생산했으면 용역을 서비스를 했으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돈을 벌 수가 있는 건데 재고 자산이라든지 그 특히 이제 생산업체들은 재고 자산이 잘 이렇게 운영이 안 되면은 돈으로 바로바로 이렇게 대처가 안 되면은 회사 운영에 아무래도 차질이 일어나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삼성 바이오로스는 어떻게 됐어?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삼성 바이오로스에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최근에 재무 활동 현금으로에서 증자를 해버린 거잖아요. 유상으로 유상 증자 딱 해버린 거죠. 3조 1천억 원. 재무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거죠. 딱 저만 봐도 이 회사가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현재 재무 상태가 좋진 않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그냥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네임밸류만 보고서 투자하시면 안 되겠죠. 저럴 때는 투자를 멈추셔야 되겠죠. 만약에 투자하셨다 하더라도 더 이상 투자하지 말고 상황이 좀 나아질 때까지 기다려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드린 부분은 우리는 항상 얘기하죠. 우리는 투자자입니다. 투자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한 것을 어떤 식으로 가치 평가해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 거죠. 물론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 개념적인 부분의 정립이 필요하긴 하겠죠. 네, 그래도 이번 시간과 저번 시간은 이전 시간보다는 그렇게 교육 방송 내용이 길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이미 이전 방송에서 너무 장황하게 다 아웃라인을 다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번 시간과 저번 시간에 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정립해 드리고 싶었던 것은 생각의 어떤 체계화 시켜 드리고 싶었던 거죠. 요런 내용들을 체계화 시켜 드리려고 진행을 했습니다. 교육 방송을.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아마 다음 시간이 실전학습 편이 될 건데 이미 이전 시간에서 개념이 잡히신 거고 그리고 이번 두 시간은 그 개념 잡힌 것에 대해서 정립이 된 거고 그리고 그 개념 잡히고 정립된 것으로서 이제 실전 학습을 공부하시게 되면 금방 이해하기 쉽습니다. 금방 넘어갑니다.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약간 처음에가 좀 어렵지 이게 공부하시고 정립이 되면 이제 실전 학습은 너무 쉽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